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몇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먼저 요즘 코인의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 이게 시장에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 1억 7,300만 달러의 비트코인 물량을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8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러한 매도 물량은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채굴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현금화를 시켜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임대료도 내고 채굴기 새로 주문한 거 그것도 갚아야 되니까 돈 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오면 채굴을 반밖에 못하니까 어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이겠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니까 미리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자금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플. 리플이 해킹을 당했다. 와, 해킹이라니? 리플의 XRP가 2억 1,300만 개 도난을 당했다. 해킹당해서 해커가 이걸 훔쳐갔는데 달러 기준으로 1억 1,200만 달러 정도. 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해커가 이걸 훔쳐가서 각 거래소로 이걸 보냅니다. 맥스C, 게이트.io, 바이낸스, 크라켄, OKX, HTX, 히트, BTC 등등 이렇게 쫙 보내서 이걸 매도를 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으니까 XRP 가격이 오늘 5%가 그냥 쫙 빠졌습니다. 야, 이래도 되는 건가요? 리플이 해킹을 당하다니.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때 크리스 라슨이 야, 뭔 소리야, 리플이 해킹을 당하다니. 아니야, 리플이 해킹을 당한 게 아니고 내가 해킹을 당했다. 개인 지갑이, 크리스 라슨의 개인 지갑이 해킹을 당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트윗을 올립니다. 어제 내 개인 지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몇 개가 해킹을 당했다. Not Ripple. 리플이 아니고 개인 지갑.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경찰서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경찰서인지 FBI인지 하여튼 나서서 이 자금을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전화 때려서 정지 이렇게 동결을 시키고 있다. 야, 크리스 라슨이 카바를 했다. 이 정도면 뭐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 볼 수 있을까요? 리플이 해킹을 당한 건 아닌데, 그런데 리플의 인턴이 해킹을 당한 게 아니고 무슨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고위 간부, 이것도 아니고 공동 창시자가 참 크리스 라슨이 개인 지갑, 그러면 뭐 이더리움의 비탈릭이 어느 날 나 해킹당했어, 이더리움 다 날라갔어, 찰스 호스킨슨이 에이다 다 날렸어,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되나요? 리플의 공동 창시자 크리스 라슨이 개인 지갑을 털렸다니. 참. 그런데 뭐 다 털린 건 아니고 지갑 몇 개가 털렸다. 근데 그 몇 개의 규모가 2억 개가 넘어요. XRP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무튼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너무 이건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각성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킬 게 아니고 좀 사과를 한다든지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해킹당한 이 물량 2억 개 정도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XRP 전체 유통되고 있는 게
540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억 개 정도니까 대략 뭐 0.4% 정도 전체 물량에 유통되고 있는, 그것도 많죠. 그래도 뭐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 정도 물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리플 공동 창시자 크리스 라슨 그리고 잔 맥케일럽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물량이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 던져져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리플의 이런 토크노믹스를 보면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전체 총 발행량의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 이상 시장에 던져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45%의 물량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리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리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체인 같으면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이 채굴해서 그 코인을 캐서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지분증명 같으면 노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열심히 노드를 돌리는 보상으로 코인이 만들어져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분산화가 되게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XRP를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래의 XRP 투자자들이라든지 앞으로 XRP를 사게 될 기관들, 개인들이 리플에 펀딩을 해주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XRP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RP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XRP는 좀 어려울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하방 압력을 뚫고 이런 걸 다 그냥 제껴버리고 가루처럼 날려버리고 뚫을 만한 뭔가 그런 호재거리가 있으면 되겠죠. 리플, XRP의 경쟁력이라면 경쟁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송금 네트워크.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XRP보다 더 빠른 그런 체인도 있나요? 솔라나가 훨씬 빠릅니다. 수수료는 솔라나가 더 싸지만 XRP는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XRP 수수료가 얼마죠? 거래소에서 보낼 때는 뭐 한 개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는 0.00001개입니다. 거의 공짜인데 뭐 다른 체인은 더 싸 이러면 더 아예 거의 공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XRP는 어차피 채굴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공짜인데 디도스라는 무작위 공격이 있을까봐 조금 받는 겁니다. 그러면 딴 친구들이 더 싸면 야 우리도 낮춰, 그리고 그냥 완전히 거의 공짜로 낮추고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어차피 XRP는 이거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수수료를 100%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수수료로 버는 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뭐 최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수수료 뭐 싸고 빠르고 이게 경쟁력이 아니고, 뭐 어차피 스위프트 이런 데랑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스위프트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XRP를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뭐 JP 모건이 새로 요즘 프라이빗 블록체인 만들어서 더 빠르게 우리끼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넘볼 수 없는 XRP만의 뭔가가 있다면 브릿지 통하잖아요. XRP는. JP 모건은 무지무지 빨리 효율적으로 달러를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달러를 받는 거고, 솔라나를 보내면 솔라나로 받는 거고, 솔라나 기반의 USDC로 보내면 받는 사람도 USDC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XRP는 달러를 보내면 원화로 받고, 원화를 보내면 뭐 아프리카 나라로 그 돈으로 받고, 이렇게 미리미리 인프라를 갖춰놔서 그걸 대기하고 있는 팀이 ODL이라고 미리 자금을 갖고 있다가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살 필요 없어. 내가 미리 다 처리해 줄게. 어디 가서 사서 그걸 보내서 바꾸고 환전하고 이런 거가 필요 없이 그걸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미리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XRP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장점을 더 확대시키고 확장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아도 안 쓰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리플이 잘 확장을 하고 ODL 파트너를 만들어서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규제적 명확성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게도 큰 비전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장 시작되지는 않겠지만 올해 안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걸로 보입니다. 양적 완화라면 돈을 더 찍어내고 채권을 미국 정부가 더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그 채권을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나라들이 일본, 중국, 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채권이 매력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요즘 미국 채권을 열심히 받아주고 있는 미국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테더.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가 테더를 싫어했습니다. 툭하면 감사를 하고 못살게 굴고 협박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테더가 지급 준비금을 미국 단기 채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를 무작정 못살게 굴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채권 싫다 이러고 있는데 테더가 주세요, 채권 사드릴게요 하면서 미국 채권을 막 주워 담습니다. 이제 테더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은 800억 달러. 와, 야, 이거 미국이 테더한테 이거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스테이블 코인 빌 빨리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서 테더 안고 가야 됩니다. 테더가 미국 채권 안 사주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미국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스테이블 코인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뭘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왜 이걸 살까? 다른 코인 사려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동하고 금융 활동을 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코인을 배척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 달러를 흡수를 해주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들의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더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살까요? 돈 벌려고 사는 겁니다. 요즘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단기 채권 사서 이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28억 달러. 같은 기간 골드만삭스는 2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테더가 골드만삭스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 자, 골드만삭스의 직원은 48,500명입니다. 테더의 직원은 60명. 이야, 정말 이렇게 좋은 모델이 없습니다. 노다지다, 노다지. 네, 어제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셀시우스의 피해 보상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30억 달러의 자금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혹시 통보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전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년 안에만 피해 보상을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전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식. FTX 피해자분들. FTX가 100% 피해 보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FTX 2.0 거래소를 오픈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마땅히 나서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돼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심의에서 FTX 측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fully repaying, fully는 전체 다 피해 보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개런티는 아니다. 확정적으로 약속을,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판사가 그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그런데 지금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시세에 맞춰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존 돌시라는 판사인데요. 법은 명확하다. 파산 신청 당시 그때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에 대해 보상을 받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거의 그때 기준이긴 하지만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FTX 피해자분들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요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예상 범위 안에서의 아주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